지금부터는 수급을 통해서 종목들의 옥석을 가려보겠습니다. 수급 수급 파이터! 오늘은 김태성 팀장님과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수급 현황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롬 파월 의장의 금리 인상 속도 조절 발언으로 우리 시장에도 훈풍이 불어들고 있습니다. 코스피, 코스닥 양시장 모두 개인이 매도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코스피에서는 외국인이 400억 원가량, 기관은 1,700억 원가량 매수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코스닥에서는 외국인이 1,300억 원가량, 기관은 2,200억 원가량 매수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장 초반에 비해서는 상승폭이 코스피는 많이 줄어들긴 했는데 네. 코스닥에만 이렇게 수급이 강하게 들어오고 있는 이유가 뭘까요? 일단 오늘 우리나라 시장의 지수를 보면 사람의 이 욕망은 끝이 없다, 욕심은 끝이 없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사실 우리나라 시장이 나스닥 증시 밀렸을 때도 굉장히 견고하게 버텼거든요. 네. 근데 이제 어제 나스닥이 4% 이상 급등을 하는 걸 보면 아마 저도 그렇지만 많은 분들이 오늘 우리나라 시장 그래도 2%대 이상 상승해주지 않을까라는 생각 많이들 하셨을 네. 것 같아요. 그런데 시초 갭상승이 지금 고점이 되어버렸고 그리고 나서 계속적으로 어느 정도의 차익 매도 물량이 좀 나오고 있는 상황. 그리고 그동안의 지수를 견인했던 시총 상위 종목들에게서는 일부 차익 물량이 좀 나오다 보니까 지수가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도 조금은 약한 모습. 그런데 이제 한 가지 긍정적으로 봐야 될 부분은 뭐냐면 코스피보다는 상대적으로 코스닥에 매기세가 붙어준다라는 것. 그 이야기는 즉 개인 투자자들에게 조금은 우호적인 중소형 개별주들의 장세가 지금 굉장히 피 튀기게 혹은 굉장히 빠르게 순환매가 이제 돌아가고 있다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일단 저는 오늘의 수급이 2% 좀 부족하긴 합니다. 그래도 내일까지 추가 상승 충분히 나올 수 있는 여력들이 있으니까 메이저 수급 주체들의 관심을 갖고 있는 종목군들의 우리가 조금 더 집중을 해야 될 때다라는 의견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또 오늘 수급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주셨는데요. 그러면 현재 외국인과 기관이 매수를 하고 있는 상위 종목들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외국인과 기관은 미용 의료기기 관련주인 비올에 강한 매수세가 들어오고 있고요. 두 번째로는 오늘 건설주에도 강한 수급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GS건설에도 주목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외국인의 매수세가 강한 종목은 또 금양, 리튬 관련주에도 주목을 하고 있고요. 금융주 호실적과 고배당 관련해서는 하나금융지주에도 수급이 강하게 들어오고 있습니다. 기관은 방산 관련주인 현대로템에도 주목을 하고 있고요. 또 마지막으로 카카오뱅크에도 수급이 강하게 들어오고 있습니다. 이렇게 외국인과 기관이 매수를 하고 있는 종목 중에서 우리는 어떤 종목에 주목을 하면 좋을지 옥석을 가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라운드 시작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라운드 파이트! 롯데 하이마트와 현대홈쇼핑이 만났습니다. 쇼핑과 유통 관련해서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네. 일단 롯데 하이마트부터 이야기를 하자면 어제 저희가 LG전자를 이야기하면서 잠깐 언급을 그렇죠. 했었는데 국내 가전시장이 침체되면서 네. 하이마트 역시 좀 실적이 맞아요. 부진한 모습입니다. 그리고 현대홈쇼핑 역시 홈쇼핑 업계도 그렇게 밝지만은 않은 상황이거든요. 네. 아무래도 요즘에 또 코로나를 겪으면서 홈쇼핑이 이제 라이브 커머스로 많이 옮겨간 상황인데 두 종목은 어떻게 봐야 할까요? 일단 좋지 않았던 올 한 해 1분기, 2분기, 3분기. 하지만 현재 시점에서 주가의 흐름을 놓고 보면 둘 다 바닥을 딛고 좀 강하게 턴 어라운드가 나타나고 있는 상황. 굉장히 이제 길쭉 만든 그 이상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두 기업이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일단 두 기업 중에서 아마 관심 있으신 분들 좀 많았을 거예요. 왜냐하면 그동안의 주가의 조정이 너무 깊었다 보니까 이 가격이면 살 수 있지 않을까. 이제는 반등이 나오겠지. 그러면서 여러분들이 아마 많은 관심을 가졌던 종목군들 중에 하나들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일단 현재 기점으로 보면 월드컵이라고 하는 큰 이벤트가 있고 또 이제 중국에서 코로나 확진자 수는 여전히 늘어나지만 코로나19 제재 완화에 대한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고 또 이제 미국 같은 경우에는 블랙 프라이데이 혹은 사이버 먼데이와 같은 소비 유통을 조금은 촉진시킬 수도 있는 이벤트들이 맞는 지금 시점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지금 이 반등세가 강하게 나오고 있는 상황. 그렇기에 어느 종목을 우리가 현재 구간에서 공략을 했을 때 더 좋은 성과를 낼 수 있을 것인가 혹은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데 추가 매수를 해도 괜찮은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좀 많이 하실 것 같아요. 그래서 롯데하이마트, 현대홈쇼핑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렇다면 롯데하이마트와 현대홈쇼핑 중에서는 어떤 종목을 선택해 주셨을지 첫 번째 라운드의 승자 공개해 보겠습니다.
네, 첫 번째 라운드의 승자는 현대홈쇼핑을 꼽아주셨는데요. 아무래도 가전 시장보다는 홈쇼핑이 조금 더 낫다라는 이유일까요? 아니면 주가 흐름에 대한 이유일까요? 두 가지가 다 있는 것 같아요. 네. 일단 상대적으로 지금 가전 같은 경우에는 재고 소진이 가장 첫 번째 목표가 되어야 합니다. 지금 뭐 롯데하이마트도 가지고 있는 재고, 그러니까 가지고 있는 제품들을 많이 팔아야지만 영업이익률을 충분히 이제 빠르게 올릴 수 있다라고 좀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대신에 사실 연말 연초에 이 가전 소비가 생각한 것보다 높은지 낮은지는 1분기 실적을 봐야 알기 때문에 불확실성이 아직은 여전히 존재한다라고 생각이 들어서 롯데하이마트도 주가의 가격적인 측면을 놓고 보면 현재 굉장히 매력적이긴 하나 저는 현대홈쇼핑이 조금은 더 안정적인 흐름을 보여줄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현대홈쇼핑 같은 경우에는 두 번째 제가 이렇게 써놨죠. 실적에 대한 부담은 있으나 본업이 캐시카우 역할을 수행한다. 그러니까 즉 본업에서 지속적으로 돈은 꾸준히 벌고 있기 때문에 여러 다른 사업부에서 이제 부진이 나타난다 하더라도 실적에 대한 문제는 없다라는 것입니다. 일단 현대홈쇼핑 같은 경우에는 현대 LNC,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인테리어 가구를 이제 전문으로 하는 사업부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 부분을 지금 증설을 했습니다. 네, 증설을 하면서 지금보다 더 커지는 외형 성장을 기대를 할 수 있는 상황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아마 시청자분들은 이런 생각을 하실 거예요. 지금 아파트도 잘 안 팔린다고 하는데 LNC 사업부 증설을 하는 게 과연 현대홈쇼핑의 호재일까 악재일까 이 고민들 하실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제 기준으로 봤을 때는 인테리어 같은 경우에는 캐시카우 역할이 없다라고 한다면 문제가 되겠지만 이미 캐시카우 역할을 통해서 돈을 벌고 있기 때문에 지금 안 좋다 할 때 미리 증설을 해놓는 것이 추후에 부동산 경기가 조금 풀리게 되면 굉장히 또 메리트로 작용이 될 가능성이 높기에 저는 현대홈쇼핑 같은 경우에는 주요 종속회사의 성장도 여전히 꾸준히 유지되고 있는 상황. 이게 롯데하이마트보다 더 좋다라는 평가보다는 롯데하이마트보다 조금 더 안정적이다라는 평가를 한번 드려보면서 오늘 공략해보는 것 혹은 추가 매수를 해보는 것도 굉장히 매력적이다라는 의견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또 현대홈쇼핑은 그룹 지배구조 개편의 수혜주로도 부각이 그렇죠. 되고 있는데요. 현대홈쇼핑 그렇다면 가격 전략 어떻게 세워볼까요? 네, 사실 이 현대홈쇼핑 같은 경우에는 주가의 탄력성이라든지 변동성을 통해서 큰 재미를 볼 수 있는 기업은 아닐 거예요. 왜냐하면 변동성 자체가 그리 크지 않기 때문에. 하지만 안정적으로 한번 추세가 잡히게 되면 꾸준히 올라갔었던 그동안의 패턴들이 있기 때문에 저는 오늘의 종가 혹은 현재가에서 관심 있으신 분들은 47,000원이라는 가격대가 이탈되지 않는다 했을 때 충분히 목표가 55,000원까지 한번 바라보시는 것도 굉장히 좋은 포인트가 된다라는 의견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오늘 첫 번째 라운드의 승자는 현대홈쇼핑 선택해 주셨습니다. 목표가는 55,000원, 손절가는 47,000원 제시해 주셨습니다. 그러면 두 번째 라운드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라운드, 파이트! 파라다이스와 GKL이 만났습니다. 카지노 관련주 볼 수 네. 있을 것 같은데 일단 카지노 관련해서는 이번에는 중국 이야기를 빼놓을 수가 없을 것 그렇죠. 같습니다. 중국의 제로 코로나 반대 시위가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는 와중에 이렇게 우리나라의 좀 대표 카지노주라고 볼 수 있는 두 종목들 실적에 대한 이야기를 또 해야 되잖아요. 맞아요. 3분기 실적이 잘 나왔습니다. 중국 관광객들이 들어오지 않았음에도 네. 일본 관광객 때문일 것 같은데 네. 팀장님 말씀해 주시죠. 엄청 잘 나왔죠. 네. 파라다이스냐 GKL이냐 사실 의미는 없습니다. 네, 파라다이스를 선택했다 해서 뭐 파라다이스는 가는데 GKL에 안 갈 것이냐? 그것도 아닐 거고요. GKL이 가는데 파라다이스는 안 갈 것이냐? 그것도 아닐 겁니다. 어차피 파라다이스가 가면 GKL도 따라갈 것이고 GKL의 주가가 올라가면 파라다이스의 주가도 이제 올라갈 가능성이 높아요. 근데 이제 제가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이 종목보다 이 종목이다, 이 종목보다 이 종목이다 이런 이야기보다 해당 섹터에 대해서 조금 더 우리가 크게 기대감을 좀 가져봐도 괜찮지 않을까라는 이야기를 한번 드려보고 싶어서요. 파라다이스 GKL 이야기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렇다면 두 번째 라운드 카지노 관련주 중에서는 파라다이스와 GKL 중 어떤 종목을 선택해 주셨을지 두 번째 라운드의 승자 공개해 보겠습니다. 네, 파라다이스를 꼽아주셨습니다. 아무래도 실적을 본다면 GKL보다 파라다이스를 선택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네, 맞을까요? 일단 3분기 실적 봤을 때 깜짝 놀랐습니다.
이렇게 이 카지노에 대한 외국인들의 수요가 정말 많았었구나라는 것을 다시 한번 느끼게 할 수 있었던 분기 실적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파라다이스도 좋고 GKL도 좋아요. 그런데 이제 이 실적의 증가율 기준으로 봤을 때 이 700%가 넘는 지금 영업이익은 저희가 생각한 것,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생각한 것 그 이상의 실적이 나왔기 때문에 제가 이제 파라다이스에 대해서 한 표를 조금 더 드려보는 것이지만 파라다이스, GKL 충분히 저는 같이 움직이면서 좋은 퍼포먼스를 낼 것이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 가장 중요한 것은 아직 중국인 관광객들이 제대로 들어오지 않았어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드롭액이 9천억에 지금 육박했다라고 하는데 이게 어디서 온 돈일까 보면 일본 VIP 고객들이 엄청나게 많이 들어왔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에 지금 일본인들만 있는데도 이렇게 3분기 영업이익이 났다? 만약 중화권에서 고객들이 들어오게 되면 특히나 이 파라다이스 같은 경우에는 인천 영종도 국제공항 옆에 호텔을 갖고 있으면서 굉장히 또 많은 고객들을 맞이할 준비를 지금 하고 있기에 저는 중국인 관광객들이 우리나라에 들어오게 된다면 3분기 넘어서 4분기, 내년 상반기까지 지속적으로 영업 실적에 대한 기대감 우리가 높게 가져갈 수 있지 않을까라는 의견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코로나19에 대한 완화 제재에 대해서 지금 관련주들, 화장품주도 움직이고 있고 여행사들도 움직이고 있고 또 이제 이 카지노주들도 다시 한번 움직이고 있는 그러한 상황 속에서 사실 실적을 동반한 상승세는 카지노주가 지금 가장 유일하다라고 이야기를 한번 드려보면서 파라다이스 같은 경우에는 가파르게 올라온 부분이 조금 불편하긴 합니다. 하지만 중기적으로 봤을 때 충분히 고점을 넘어설 수 있다라는 관점에서 보면 파라다이스 GK의 오늘의 위치도 굉장히 매력적이다라는 의견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파라다이스는 3분기 영업이익도 어마어마했는데 또 중국 관광객의 수요까지 회복된다면 4분기를 넘어서 내년까지도 실적을 기대해 볼 만하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파라다이스 목표가와 손절가 어떻게 정해볼까요? 네, 일단 뭐 파라다이스 같은 경우에는 오늘 그냥 전체 여러분들이 사려고 했던 비중을 다 사시는 것보다는 오늘 일부를 좀 사시는 게 좋을 것 같고 내일과 다음 주 월요일 날 어느 정도의 추가 조정이 나오면 2차 매수까지 염두를 하시면서 나눠 사는 게 저는 좋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대신에 이제 매수를 하셨다라고 한다면 저는 충분히 목표가는 전 고점 부근이 2만 원대를 한번 제시 드려보도록 하겠는데요. 2만 원대 가게 된다면 충분히 저는 2만 5천 원까지도 기대해 볼 수 있다. 대신에 16,000원이라는 가격대가 이탈이 되게 되면 그때는 조금은 지루해질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루즈해진다라는 표현을 하죠. 늘어질 수가 있으니까 16,000원이라는 가격대 이탈 시에는 일부 현금을 하시는 것이 더 좋지 않을까라는 의견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두 번째 라운드의 승자는 파라다이스 선택해 주셨습니다. 분할 매수 의견을 주셨고요. 1차 목표가는 2만 원, 2차 목표가는 2만 5천 원, 손절가는 16,000원 제시해 주셨습니다. 그러면 오늘 오후장에서 우리가 주목하면 좋을 만한 김태성 팀장님의 픽 종목도 바로 공개해 보겠습니다. 네, 오늘의 픽 종목은 애니플러스를 꼽아주셨습니다. 네. 국내 OTT 관련주에서 또 라프텔을 인수를 했는데 그렇죠. 라프텔이 OTT 콘텐츠 중에서 유일하게 흑자 달성을 맞아요. 한 기업이더라고요. 애니플러스 어떤 포인트가 있을까요? 결국엔 실적 그리고 또 실적인 것 같아요. 일단 제가 아마 지난 2달 정도 가장 강조했던 게 뭐냐면 수급도 수급이지만 실적이 뒷받침되는 상승이 정말 필요하다라는 의견 드렸습니다. 일단 최근에 많이 흥행이 되고 있는 영화라든지 드라마 같은 경우 원작을 보게 되면 과거에는 소설이 많았어요. 그런데 요새 보면 애니메이션이라든지 혹은 네. 웹툰을 기반으로 한 작품들이 굉장히 많아졌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관련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기업들은 충분히 돈을 벌 수 있는 사업 환경이 지금 잘 마련이 되었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앞서 이제 앵커님께서 정확하게 짚어주셨죠. 애니플러스가 인수한 OTT 플랫폼 라프텔이 굉장히 또 좋은 성과를 냈습니다. 지금 그러다 보니까 애니플러스가 창사 이래 이번 3분기 실적이 역대 최대로 지금 찍혔어요. 그러니까 실적이 지금은 곧 답이다라는 의견을 한번 드려보면서 웹툰이라든지 OTT의 관심은요. 꺼지는 사업이 아닙니다. 뭐 여전히 충분히 성장할 수 있는 상황이기에 저는 애니플러스 같은 경우에는 단기적으로 한번 시세를 더 노려볼 수 있겠다라는 의견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렇다면 이렇게 애니플러스에 대한 실적, 호실적에 대한 기대감이 계속될 것 같은데요. 애니플러스는 그러면 가격 전략 어떻게 세워보면 좋을까요? 네, 일단 계속해서 올라가고 있죠. 저는
지금의 고점에서도 다소 위험할 수는 있겠습니다만 손절가 3,200원만 지켜주신다라고 했을 때 4,500원까지의 추가 상승 혹은 그 이상의 추가 단기적인 상승도 충분히 가능하다라는 의견 한번 드려보면서 애니플러스 우리가 관심 있게 보자라는 말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이렇게 팀장님의 픽 종목은 애니플러스 가져와 주셨습니다. 목표가는 4,500원, 손절가는 3,200원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오늘 김태성 팀장님과 함께 수급을 통해서 종목들의 옥석을 가려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